오늘은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는 양이 좀 많아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입니다. 우리가 1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알아드리는 1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1분,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 파란 하늘을 쳐다보는 일, 1시간은 1분이 60개가 있고요. 하루 동안에는 총 1440개의 1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1440개의 1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440개의 1분 중에 어느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회는 손해보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기쁨도 손해보는 일에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손해를 겪은 뒤에 찾아옵니다. 지나보면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는 손해보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법 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릿수에 몇 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만약 우리가 8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팔진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10진수, 16진수, 2진수에 대한 상호 변환표입니다. 상당히 많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를 거의 외다시피 하면서 즉각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진수와 타진수 간의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진수를 10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개하는 방법에 의해서 10진수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10진수를 타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하는 방법에 의해서 진수를 얻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진법 변환간에서 특히 2진수, 8진수, 16진수 간의 변환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컴퓨터 공학에서는 2진수, 8진수, 16진수 간의 변환이 매우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변환은 10진수와 변환하는 것에 비해서 매우 쉽습니다. 그 체계만 잘 알아두면 되겠죠. 예를 들면 2진수를 8진수, 16진수로 바꿀 때는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3자리 또는 4자리의 2진수를 묶어서 하나의 8진수, 16진 숫자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진수, 16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8진수, 16진수의 각 한 자리 숫자를 2진수의 3자리, 4자리 수로 분할해서 변환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의 수의 표현에 있어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의 보수 방법이고 실제로 컴퓨터 공학에서는 거의 2의 보수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분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4마리가 있을 때 2사람이 그 생선을 사려고 한다면 2마리씩 나누면 되겠죠. 근데 3마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분수가 발생하였는데요. 즉 생선 4마리를 2사람이 나눠 가지려면 4 나누기 2 해서 2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생선 3마리를 2사람이 나눠 가지려면 3 나누기 2 해서 2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 1마리와 반마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분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슬래시나 또는
수평 짝대기를 그은 상태에서 두 개의 숫자를 표현함으로써 표기하고 있죠. 이때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눌 분자를 쓰고요. 그리고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 분모, 어미모자를 써 분모라고 한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나눌 분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수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번 강좌에서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그리고 등치 분수와 소수, 가분수와 대분수, 공통 분모 찾기와 분수의 비교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자연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를 배수라고 하겠죠. 그런데 두 개의 수 이상이 있을 때 그 각 두 개의 수 이상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배수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공배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배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적은 값을 갖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걸 최소 공배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각 수의 배수를 얻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의 배수는 각각 3, 6, 9, 12, 15 이렇게 해서 3에다가 각각 1, 2, 3, 4, 5, 6 등의 자연수를 곱해서 얻어주는 것이 바로 3의 배수가 되겠죠. 5의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에다가 자연수 1, 2, 3, 4, 5, 6, 7 등을 갖다 곱해서 얻어지는 수를 5의 배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봤을 때 공통적인 배수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15가 보이고요. 30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배수를 우리가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과 5의 공배수는 15, 30, 45, 60 등등으로 쭉 나가게 되겠죠. 이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가 어떤 것인가요? 네, 3과 5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는 15라고 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를 의미하는 건데 소수라고 하는 것은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2 이상의 자연수를 소수라고 하죠. 그래서 각 수를 소수의 곱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각각의 수의 소수의 최대치를 다 곱한 것이 사실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지금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2와 4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했으면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소인수로 분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12와 4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곱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이것은 2의 2승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해서 2의 3승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 것 중에서 소수의 가장 최대의 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2가 2개 있고 2가 3개 있으니까 요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3이 없지만 이쪽에 3이 있으니까 3 포함하고요. 이쪽에 40쪽에는 12에 없던 5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120이라는 숫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약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자연수를 우리가 약수라고 하죠.
그런 약수를 봤을 때 두 개 이상의 수에서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약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약수 중에서, 공약수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그 공약수 중에서 최대에 해당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과 84의 최대 공약수를 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각 수의 약수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18의 약수를 구하니까 2, 3, 6, 9, 18 이런 약수가 나오죠. 그리고 84의 약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약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적인 약수들이 보이죠? 2, 3, 6이 공통적인 약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약수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최대값, 그게 뭡니까? 6이죠. 그래서 18과 84의 최대 공약수는 6이다.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역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요. 최대 공약수를 얻으려고 하는 각 수를 소수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을 뽑아내면 그것을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42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각 수를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각각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소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죠. 이 중에 공통적인 소인수를 찾아보니까 여기 2 곱하기 3과 이쪽에 있는 2, 3 이것이 다 소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소인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 공통적인 소인수의 곱 2 곱하기 3이 돼서 최대 공약수는 6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나 꼭 두 개의 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제에 보면 15, 30, 45 세 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였죠?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뭘 구해요? 가장 최소의 공통인수, 소인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있는 3, 3, 3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이고 5라고 하는 것이 공통으로 세 개의 숫자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인수 3과 5를 구할 수가 있고요.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5 해서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제를 더 보죠. 10, 12, 13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따져보니까 공통인 소인수가 하나도 없어요. 공통인 소인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얘기죠. 즉 서로 공통으로 인수를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관계, 어떤 두 개 이상의 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일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즉, 1 이외의 공약수를 가지 않는 두 개의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10, 12, 13은 서로소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등치 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크기를 갖는 분수를 의미합니다. 그 등치 분수들 중에서 기약 분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약분을 할 수 없는, 즉 분자와 분모가 서로 소인수가 되어 있는
수를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분의 1의 등치분수를 5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2분의 1이 있으면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자연수를 곱하면 등치분수가 만들어집니다. 즉 2분의 1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같은 수를 이렇게 곱해 나가면 숫자의 크기는, 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양은 다르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는 4분의 2나 6분의 3이나 8분의 4나 다 같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잘 생각해 보면 피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쪽이잖아요. 피자 4분의 1이라는 건 뭐겠어요? 피자를 4등분했을 때 2쪽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피자 6분의 3이라고 한다면 6등분을 했을 때 이렇게 3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2분의 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등치 분수라고 합니다. 분모가 12인 3분의 2와 등치 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를 12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분모의 3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12가 되나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것이 분모가 12인 분수 중에서 3분의 2와 같은 크기를 갖는 분수는 역시 분자에도 같은 4를 곱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 분자와 분모에 전부 다 4를 곱해줘서 얻은 12분의 8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요. 분모가 32인 등치분수로 8분의 5를 변환하라 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가 32가 되기 위해서는 8이라는 것에 몇을 곱해야 되나요?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분자에도 4를 곱해서 얻어지는 분수, 즉 32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이 8분의 5와 등치 분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눠줌으로써 간단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갖다 우리가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간략화된 그런 분수를 우리가 기하분수라고 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즉 분자와 분모의 공통인수로 계속 나눠주면 결국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게 되면 기하분수가 되고 이 기하분수의 분자와 분모는 서로 소인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하분수를 구하는 절차는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계속 나눠 나가서 서로 소가 될 때까지, 즉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는 과정을 통해서 기하분수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8분의 10의 기하분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8과 10을 각각 소인수분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2의 3승 그리고 2 곱하기 5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면 최대 공약수는 뭐가 나오나요? 두 개에서 공통이 되는 부분, 그게 바로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주면 각각 분자와 분모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5분의 4라고 하는 값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분의 18을 약분하라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를 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취하니까 여기 앞에 있는 2가 공통이, 2 하나가 공통이고 3 하나가 공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6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분자와 분모를 6으로 나눠줌으로써 4분의 3이라고 하는 기하분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소수를 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소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소수하고는 한자가 다르죠. 아까 봤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를 가지지 않는 수, 자연수, 그걸 갖다 우리가 프라임 넘버, 소수라고 얘기했고, 소수라고 이제 표현한다, 읽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소수는 소수점 이하의 수, 그걸 갖다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수를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모는 소수점 이하 수의 자릿수만큼 10을 곱해서 10의 몇 승,
이렇게 되겠죠. 10의 몇 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소수점 이하를 소수점 없이 전부 다 정수로 끌어올려 놓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분수로 표현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0.4 또는 0.075를 분수로 바꿔라 했어요. 0.4라고 하는 것은 0.4의 이 소수점 이하의 수를 갖다가 끄집어 올리니까 4가 됐죠. 근데 이게 자릿수를 하나씩 가져가니까 10의 1승이잖아요. 소수점을 하나 밑으로 내리는 형태로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4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고요. 10분의 4라는 것이 얻어지면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서 기하분수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5분의 2다라고 하는 것이 얻어졌습니다. 0.075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0.075는 이렇게 해서 소수점을 하나, 둘, 셋 하니까 10의 3승이 되고요. 그래서 그 위에 75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75라는 것이 얻어지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 똑같이 약분을 해서 얻어지면은 기하분수인 40분의 3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8분의 7을 소수로 이제 거꾸로 바꿔보는 거죠. 소수로. 이거는 우리가 하듯이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7을 8로 나누니까 0.87로 나왔다는 거죠. 자, 3과 5분의 1을 혼합 소수로 바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거 3과 5분의 1이라는 건 3 더하기 5분의 2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를 5로 나눈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얻으면 되는 거예요. 2를 5로 나누면 0.4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3.4라고 하는 게 이제 얻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분의 1과 4분의 1을 세 자리 소수로 바꿔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눠서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을 3으로 나눠서 보면 0.3333 해가지고 끝나질 않아요. 세 자릿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333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1이라고 하는 것도 4를 11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0.363636 해가지고서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 자릿수 소수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0.364라고 하는 세 자릿수 소수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의해서 보니까 소수점 이하로 끝나지 않는 그런 소수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한 소수들 중에 순환소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수를 갖다가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반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소수 범위, 분수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 갖다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무리수에는 루트 2, 루트 3 또는 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하는 것인데 순환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무한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 방법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반복되는 구간, 반복되는 수의 한 구간을 갖다가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하고 순환마디의 시작과 끝 숫자 위에 점을 찍어서 요만큼이 반복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순환마디 위에다가 발을 그어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9분의 4가 있는데요. 이게 0.44444 해가지고서 무한 반복되는 그런 순환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0.4 위에 점 찍어놨고요. 또는 0.4 가지고 발을 그어놨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316, 316, 316 해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무한소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반복 순환마디가 여기에 보면은 316이라는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첫 점, 끝과 처음에 전부 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 구간 순환마디에다가 316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발을 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수를 사용할 때는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용어를 알아보죠. 가분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큰 놈입니다.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큰 놈이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가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3 또는 3분의 7 같이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분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분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것, 이렇게 2분의 1, 5분의 2 같은 것들이 이제 진분수에 해당하고요. 대분수는 정수 플러스 진분수의 형태를 갖다 대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대분수는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하려다 보면 가분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분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수 플러스 진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대분수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보면요. 가분수 3분의 15를 정수 또는 대분수로 변환하라고 했으니까 3을 15로 나눠보면 되죠. 그렇게 나눠보면 15 나누기 3에서 그냥 5가 나오네요. 정수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8 오버 8, 그러니까 8분의 28을 대분수로 변환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면은 28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이라고 하는 몫이 나오고, 그죠? 3이라는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3과 8분의 4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 8분의 4는 우리가 약분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3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대분수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6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변환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3이라고 하는 게 6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8개가 있는 거니까 3분의 18 더하기 3분의 2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0이라고 하는 가분수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유사분수라고 하는 것은 공통분모를 갖는 분수입니다. 우리가 분수에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같아야만 이게 쉽게 덧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분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게 되는데, 유사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분수를 유사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의 분모에서 공통 그 분모가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분모가 90인수와 분모가 36인수는 그거에 대해서 각각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36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최소 공배수를 얻는 그런 것에 보면 여기서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은 즉 180이라는 것이 90과 36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요. 90분의 몇이라는 분수와 그 다음에 36분의 몇이라는 분수는 공통 분모가 180으로 유사분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공통 분모를 찾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5, 15분의 4, 8분의 3의 분모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즉 12, 15, 18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는 거였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각각의 수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12는 이렇게 표현됐고요. 15는 이렇게 표현되고 8은 이렇게 표현됐죠. 최종적으로 표현된 거에 2에 관해서 보면 2에 2승이 있고 2에 3승이 있으니까 가장 큰 놈을 얻어야 되고요. 3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 있고, 그죠? 여기도 하나 있지만, 그 다음에 5에 대해서는 요 놈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2의 3승 그리고 5, 3, 요 세 개를 다 곱한 그런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게 이제 앞에서 봤던 바죠.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그 종이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숫자들을 다 쓰고요. 공통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그 소수를 가지고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두 놈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건 그냥 내려오고요. 또 나눠지는 놈이 있으면 또 나눕니다. 이렇게. 이거. 그리고 또 보니까 3으로 나누니까 이 두 개가 또 나눠지죠. 이렇게. 그래서 나온
나머지들 보면 전부 다 소수들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쪽에 있는 놈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놈들을 갖다가 전부 다 곱한 겁니다. 이쪽에 있는 소수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머지 수를 갖다가 다 곱하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분모가 같다면 문제 없겠지만 분모가 서로 다른 놈이라면 어느 게 큰지 작은지가 애매해요. 잘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 놓고서 분자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7분의 3과 7분의 5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공통 분모 속에 3과 5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8분의 3과 16분의 5라는 걸 갖다 비교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두 개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8과 16 두 개의 분모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8로 나눠보니까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소수와 나머지 수 다 곱하면 16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죠. 최소 공배수가. 그래서 16이 공통 분모가 되고요. 그래서 공통 분모의 수로 나눠서 보니까 8분의 3이라는 놈이 16분의 6으로 표현돼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컴퓨터에서는 실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컴퓨터에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동소수점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영어로 보면 floating point number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놈이 floating, 떠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가 쫙 써 있는데 소수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 그 소수점을 떠다니게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밑에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보통 우리는 어떠한 숫자든 간에, 어떠한 수든 간에 여기는 0.16 곱하기 10의 몇 승 형태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0.16 같은 이런 수의 모양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몇 승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밉 또는 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에 그 기수의 몇 승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법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수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가수는 수의 모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밑은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이건 뭐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 가수 부분하고 이 지수 부분하고를 저장함으로써 실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IEEE 754 표준입니다. IEEE라고 하는 곳은 국제전기전자기구라고나 할까요?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학술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IEEE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 플로팅 포인트 수에 대한 스탠다드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겁니다.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C샵에서도 보면은 플롯형이 있었죠. 그리고 더블형이 있었는데 그 자료형을 보면 각각 32비트 그다음에 64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플롯형은 싱글 프리시전, 그다음에 여기 더블형은 더블 프리시전에서 단정도형, 배정도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각각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호부가 있고요. 부호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주어진 수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죠. 0이면은 양수. 그다음에 지수부가 있는데요. 지수부는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그 뭐 내용은 이쪽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 내용은 여기에 써 있는 걸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수부, 즉 주어진 플로팅 포인트 수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의 표현 방법을 보면 제일 먼저 이 가수부의 경우에는 1.xx 형태로 정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때 1.xx에서 1xx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가수부로 표현을 하고요. 미치라고 하는 것은 정규화를 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 1.뭐뭐뭐 곱하기 b의 2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b에 해당하는 것, 이 b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베이스, 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마다 다른데 IEEE 754 표준의 경우는 2를 사용합니다. 지수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많이 다른데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 부동소수 점수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0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가수부를 한번 생각해보면 가수부는 1.xx 형태로 표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1이라는 게 꼭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플로팅 포인트 수가 부동소수 점수가 0.0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수부에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는 0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동소수 점수가 0.0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지수부에 전부 다 1로 되어 있는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255죠. 255에 해당하는 것은 무한대의 값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모자라니까 아주 큰 값은 어차피 표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걸 위해서 두 개를 0과 255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에서부터 254까지를 음수에서부터 양수까지 범위로 정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어디를 음수, 양수, 그 지수의 값을 양수, 음수로 정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포인트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8비트의 경우에는 127, 그래서 양수 쪽으로 마이너스 126까지, 그 다음에 양수 쪽으로 플러스 126까지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수부인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이 좀 복잡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10진수 마이너스 43.25라고 하는 걸 갖다가 IEEE 754 표준 단정도형에서의 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43.25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1011.01이라는 2진수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정규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수는 마이너스 1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소수점 이상이 1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2의 5승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부호 비트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부호 비트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부는 8개 비트로 결정이 되는데 이 지수부에 지금 현재 5가 있죠. 5가 있으니까 그 5에다가 바이어스인 127을 더해서 132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한 것이 100000100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를 지수부에다 표현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수부는 앞에 나와 있던 1010, 1101이라고 하는 그 모양이 가수부를 표현하니까 그것이 앞에 들어가고 나머지 뒷부분은 전부 다 0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것처럼 부호에는 음수를 표현하는 1이 들어가 있고요. 지수에는 그 2의 5승에 해당하는 형태로 해서 여기에 2의 5승에 해당하는 형태로 해서 132라는 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수에는 그 모양에 해당하는 1010, 1101이라고 하는 모양을 여기다가 표현한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부동소점으로 수를 표현하는 데 보면 대략 작은 수는 뭐 10의 마이너스 37승, 큰 수는 10의 37승, 그리고 유효 10진수가 약 6자리 정도로
상당히 크고 작은 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거나 작은 수 그리고 정밀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블 프리시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 크고 작은 범위가 대략 10의 307승에서 마이너스 307승 되니까 뭐 굉장히 큰 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효 숫자의 십진수도 15자리 정도가 되니까 아주 정밀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로 방정식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디오판토스는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디오판토스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축복으로 태어난 그의 인생은 6분의 1을 소년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인생의 12분의 1이 지난 뒤에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고, 다시 7분의 1이 지난 뒤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을 얻었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반밖에 살지 못했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는 4년간 정수론에 몰입하고 스스로를 달래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디오판토스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여기 주어진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이것을 방정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디오판토스가 살았던 그 생애의 나이를 갖다 총 X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보면 되는 거죠. 인생의 6분의 1을, 인생의 12분의 1을, 뭐 아들은 그 사람 이 디오판토스의 반밖에 못 살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X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더한 것이 결국 이 사람의 생애인 거죠. 그렇게 표현해서 X가 몇일 경우에 이게 성립하는가를 갖다 풀어보면 84가 나오는 거죠. 즉 디오판토스는 84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네요. 질문이 있으면 키스나 SNS를 통해서 질문하십시오. 과제입니다. 과제는 우리 교재의 오늘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초공학 수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책으로 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어진 것에 대한 연습 문제의 홀수 짝수번의 문제를 풀고 그걸 사진 찍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미니 페이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유익한 점 그리고 조금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정리하여 올려주면 나중에 정리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